유년 시절부터 키워온 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40년간 몸담았던 화려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강원도 홍천에 새 둥지를 튼 황윤규 씨. 이 오미자가 나의 제2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오미자 재배 성공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알알이 연근 열매가 주렁주렁. 잘 익은 오미자 덕에 농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거 막 익어가지고 터지는. 그래서 나무에. 이거 완전 익었다 만드는 거. 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땅에 가득히 심은 오미자. 이 농장의 주인 황윤규 씨는 이제 막 초보 농부를 벗어났답니다. 오미자 농사 지으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만 5년째죠, 지금. 만 5년째? 네. 홍천 토박이로 보이지만 4년 전 이곳에 내려와 터를 잡았다는데요. 홍천이 그 수도권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고 또 그러면서도 이 청정 지역이고 또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 귀농 전부터 이쪽에서 살고 싶은 지역이었어요. 여러 해에 걸쳐 고민하다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 결정을 내렸답니다. 사고다 싶으면 에이,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정말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농사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황윤규 씨가 어떻게 오미자로 성공하게 된 걸까요? 성공시킨 비결은 뭐예요? 열심히 두드려야죠. 열심히 두드려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뭘 두드리라는 거죠? 저는요, 제일 먼저 두드린 문이 홍천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성공의 문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성공의 열쇠. 주저 말고 농업기술센터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니. 제2의 인생을 설계할 터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정했지만 재배할 작물 선정의 골머리를 알았던 황윤규 씨. 이 넓은 내 땅에다 무엇을 키울까? 해답을 얻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농을 하려면 어떤 이제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아는 정보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귀농 귀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홍천군에 이제 유망한 작목에 대한 경영 정보가 있어요. 네. 오미자, 사과, 산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고. 사과와 오미자를 두고 또 한 번 고민에 빠졌는데요. 뭘 해야지 나는?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답니다. 일단 작물을 재배할 토양을 살피다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으니 배수성. 이게 수평 배수가 되는 땅인지 수직 배수가 되는 땅인지. 사과나무는 뿌리가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 이런 그 종류의 과수는 수직 배수가 잘 되는 토지를 선택해 주는 게 맞고요. 다행히도 오미자는 뿌리가 천근성으로 되어 있어요. 뿌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뻗어갑니다. 내 땅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 작목이 오미자였던 거죠.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황윤규 씨는 농사의 기본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어떠한 그 작목을 선택을 해서가 아니고 어느 작목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농업에 필요한 기초 농업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이제 그 교육을 이수함으로 인해서 귀농 귀촌인으로서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귀농 귀촌인이라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막막했던 초보 농부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 성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미자 수확철을 맞아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황윤규 씨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회장님 어디 계셔? 여기 앞에 있어. 안녕하세요. 차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그냥 찍으시죠. 우리 멘토님. 멘토? 네, 나의 멘토. 아니, 농사에도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그럼요. 나같이 귀농 온 사람들은 어떤 멘토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언과 도움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멘토에게서 농부의 길을 배우는 것. 바로 두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나의 멘토는 오미자 농사 지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 이게 생과로 나가고 체계적으로 간 건 아마 홍천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황윤규 씨의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멘토 연충음 씨의 농장. 이곳에서 오미자 재배 방법을 배웠다는데요. 오미자 잘 됐어. 우리 이장님부터 올해 우리 오미자 축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상품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최근 4년간 매년 1,000명이 넘는 인구가 홍천으로 귀농해 지난달 전국 최초로 홍천군이 귀농 귀촌 특구로 지정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노하우 전수 없었어요? 초반에 할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 묘목 심을 때 어떻게 100% 잘 살리느냐, 이제 그런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이제 알려주고, 나머지는 뭐 본인이 또 노력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열정으로 모든 걸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보셨을 때도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연충음 씨가 그동안 쌓아온 오미자 재배법에 대한 비결을 넉넉히 나누어 주셨답니다. 가르쳐주신 대가로도 하나가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배우시는 분한테는 월 8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지원 사업 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짓는 사업이라든지 또 영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규 씨는 이러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의 멘토-멘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장시설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받아서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밀은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과유불급의 진리를 기억하라.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오미자 재배를 시작하게 됐지만 오늘날까지 그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는데요. 오미자 농사 지으면서 실패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 왜요? 시련 없이 그 성공은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첫해 오미자 식재를 해가지고 첫해 잘 키웠다가 그 다음에 봄에 전 과원에는 오미자 묘목이 다 죽었어요. 오미자를 죽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름들 때문에 처음에 내가 농사 질 때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바로 이 비료가 오미자 농사의 걸림돌이었다는데 이른 봄 오미자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준 것이 화근이 됐답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비료를 얘네들이 먹기에 알맞을 만큼만 줘야지 과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다 죽은 거구나. 예. 비료를 많이 주고 난 며칠 뒤 한두 그루의 오미자 잎이 시들시들하더니 곧 모든 나무가 같은 증상으로 말라 죽었다는데요. 피해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됐더라고요. 그때 농사 초기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정말 내 자식을 잃은 기분이라고 할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은 상태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정말 땅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좌절하긴 일렀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했던가요? 오미자 농사의 제도약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 황윤규 씨는 결국 나무의 성장 정도에 따라 비료 주는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오미자 농사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잎과 줄기에 흰 가루 형태의 반점이 생기는 식물병, 흰가루병인데요. 열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흰가루병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뭡니까? 유황. 유황? 예, 석유 유황합제 이게.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식물에 이렇게 살포하게 되면
병해충 예방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석회 유황합제는 토양에서 유용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충해 예방 효과가 있고 토양에 함유된 질소, 철분 등을 오미자 나무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그 1981년에 프랑스에서 그 포도 재배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를 처음 시작한 이후로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좀 상당히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석회 유황합제 제조 시설을 설치를 해서 매년 100톤 정도씩 생산해서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유황합제들. 네,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통으로. 우리 홍천군의 기후와 토질도 좋지만은 병해충을 그 예방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천 오미자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미자 이 제품이 뛰어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보 귀농인이었던 황윤규 씨. 어느새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홍천 지역의 대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귀농을 통한 내 인생 이막에 가치 있는 삶을 이곳에서 일구어내겠다는 게 가장 큰 희망이자 꿈이고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후계자 양성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미자를 성공적으로 일궈내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젠 귀농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려 합니다. 우리 홍천 오미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는 귀농 성공기였습니다. 오늘 그 팔도 명품 비밀의 주인공 황윤규 사장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인사해 주시죠. 시청자분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명품 유황 오미자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황윤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얼굴 표정에 여유가 넘치세요, 네. 이제. 예, 여유가 좀 생기셨어요. 네. 네.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 실패했을 때,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가슴이 막 아프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장님, 처음 귀농을 하셨을 때 농작물을 어떤 걸 할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셨을 텐데 네. 왜 오미자를 하신 건가요? 제가 처음에는요. 한우를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홍천 한우 유명하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렇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제가 한우를 한다고 키운다면 저 같이 안 살아줄 것 같아요. 힘들까 봐.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하노 뭐 이러셨겠죠. 예. 다음으로 버섯을 생각했어요. 버섯을 재배하려고 생각했는데 버섯은 저희 홍천의 온도가 너무 춥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홍천군에서 특화 작목으로 선정한 사과와 오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에는 사과보다는 오미자가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미자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시다 결국은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찾으셨는데 거기서 도움을 줘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서 시작을 하게 되셨군요. 농업기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돕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나요? 예, 현재 홍천군에는 300여 분의 오미자 농업인 연구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농업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새 농업인 설계 교육이나 과제 교육, 심화 교육 등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높아지셔서 전문가 수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매월 한 차례씩 과제 교육으로 모이시게 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교육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 작물을 선택하시고 농업기술센터의 그 지원을 아까 화면에도 보니까 많이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 남으셨던 지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 홍천군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시설 지원. 자금을 지원받으셨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홍천군이 이제 오미자를 신규로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시설비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제가 귀농해서 오미자 농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총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나 50% 지원받았어요. 네네,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적은 자금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은 성공해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비결 속에는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었네요. 팔로에 대한 것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생산량이 수요량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께서는 생산만 해놓으시면 판매하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준 결과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몇 분께서 걱정을 하시기를 올해 생산량이 많으니까 판로에 걱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그 상품 개발에 더 주력해야 될 시기 아닌가. 가공식품 같은 것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막 귀농해서 야 나도 한번 농사 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귀농 귀촌을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저를 찾으십시오. 멘토가 되셨어요. 제가 기꺼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방송에서. 딱 찾아가면 이제 정말 저 인자한 미소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 넘어갔는데 군 차원에서 또 이 오미자를 좀 더 이렇게 팔로라든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축제라든지 이벤트 많이 열고 계시다면서요.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사랑마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그 오미자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요. 오는 9월 10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상호안리에서 제1회 홍천 유황 오미자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오미자는 그 가장 맛이 좋을 때가 추석을 전후한 때가 가장 맛이 좋은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시면 맛있고 품질 좋은 오미자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1회예요, 1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때가 가장 맛있을 그렇죠.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 가셔서 그냥 저렴하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청까지도 확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추석에는 이제 뭐 막걸리도 좋고 뭐 술 한 잔도 좋지만 오미자 청으로 딱 1대5의 비율로 섞은 오미자 청 물을 딱 한 잔씩 드시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같이 이렇게 덕담으로 기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오미자 많이 생산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팔도 명품 고향을 부탁해. 아무리 봐도 지자체 지원과 열심히 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농촌의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미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우리 팔도 명품 농수산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이 환절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